번째 발제, 고향 청내시의 특별한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 주제로 고향 쭈브리 공동체 정책위원장인 이춘열 위원장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러면 10분 뒤에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서로 능력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현 주소를 살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둘러싸고 있는 안 들립니까? 이제 됐나요? 예. 주민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가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가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해안을 던지거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주민자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전환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각지에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제가 이걸 넘기면 해야 되는군요. 주민자치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3,55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0개가 82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 전환을 했습니다. 고양시는 39개 동 전면 전환을 작년 말에 올해 말에 함으로써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전면 전환은 좀 빠른 편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각 주민자치가 그 전환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천차 안 걸립니다. 잘하는 데는 진짜 잘하고요. 못하는 데는 그냥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 현재 전혀 구분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달리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범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 전환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공권법의 근거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확장한 것 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범실시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규정은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한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지역법에 정해진 현실이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주민자치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전혀 이게 안 움직이네요. 주민들이 아마 똘똘 묻혔으면 아마 대선 후보들이 확 움직였을 텐데, 이 주민들이 각자 자기 주민자치를 챙기느라고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조례나 가치를 만들어갖고 지금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만 표준조례나 매뉴얼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러저러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행정체계로나 굉장히 불충분한 점 속에서 주민자치는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중이다. 주민자치라는 제도가 딱 짜여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현재 만들어가는 중이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가 짜이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라는 것은 한편으로 활동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옥죄기도 해요. 그래서 제도가 이게 불리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보면 실제로 주민자치 제도라는 것 자체도요, 주민들이 사실 앞에서 먼저 만든 사람들 때문에 주민자치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제도가 이 제도가 있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제도화하는 게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 상황 아니다.
굉장히 좋은 훌륭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각 이제 낙신생 주민자치들은 주민자치 전환의 근본 취지가 뭐냐?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디에다 어떻게 있습니다. 형식적인 주민자치 안 하겠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를 만드는 근본 취지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오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펼쳐가고, 그래서 이거 주어진 제도수에서 내에서 활동할 때는 행정과 협력을 아주 긴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도가 불비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러면서 제도를 만들고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라는 이쪽에 바깥으로 열린 창이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미래의 제도와 지침에 일종의 터져야 된다. 이런 장수를 갖고 뛰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발전한 김범수 박사님을 도와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 길잡이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시간이 나와서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걸 만들면서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제도도 불리하고 막 제도가 깝깝하게 억지로 깎고 이런 느낌에서 이게 과연 주민자치인가? 이게 제대로 잘 밀려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런 막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첫째 앞에 자치의 원천, 자치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진짜 자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사 공부를 잠깐 한번 네, 맞나요? 역사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 시간에 이걸 배웠잖아요. 옛날에 원시 공동체 사회였다. 원시 공동체가 물론 다 화목한 사회가 아니에요. 전쟁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나 이런 건 없었는데, 원시 공동체 사회가 무려 700만 년을 원시 공동체로 살아온다. 인간은 700만 년이 인류 역사인데, 그 중에 700만 년을 원시 공동체로 살아와요. 국가를 이루고 부자국가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이루고 하면 딱 만 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천년밖에 안 돼요. 제일 지금 나라하고 만 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700만 년을 공동체 사회에서 살았고, 불과 1만 년도 안 되는 기간을 국가라는 구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이 인류에게는 굉장히 오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내 뱀을 보고 놀라고 벌레를 보고 막 끔찍하게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고 이러는 것들은 막 끔찍하게 여기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다 사실은 원시 공동체 사회의 유식이에요. 이게 우리 700만 년의 유전자 속에 700만 년 유전자에 굉장히 각인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각인되면서 이 부분이 각인된 게 불과 1만 년의 최근생, 어떻게 보면 최근생이다. 1만 년에 가까운 역사가 인간의 700만 년 이 수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공동체 경험은 매우 길고, 사실은 국가 경험은 짧다. 근데 우리는 국가 속에 사니까 국가 막 이러는데, 실제로 안 그렇게. 사실 우리의 심장과 피부에는 다 사실 공동체 경험이 매우 강하게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였고요.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면 주권.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나라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고 나라가 만들어지면 주인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 되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대내적 최고 자율결정, 안에서는 최고 자율결정 권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도 사실 이동을 해요. 옛날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 세원이 전부 주권이었던 반면에, 이제 노예국가 가지고 뭐가 막 군주가 국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져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국가가 주권을 갖습니다. 국가가 주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국민 주권인 상태도 아니고,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주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주민주권이라는 또 개념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권 개념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런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주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이쪽에 자기 통치이면서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렇게 주권은 이렇게 이렇게 변화져 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슴 떨리는 문장이죠. 이거 가지고 피가 끓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국민국가에서 정말 국민주권 온전한가? 사실은 국민들이 그 주권자가 되는 것은 사실 4, 5년마다 아니라 선거 때밖에 다시 아닌 거 아닌가? 사실 그 나머지 기간은 과연 이게 국민의 주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주권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 근데 지방단으로 내려가면 더 심해집니다. 마치 이제 자치권이라는 것은 이제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고 나뉘는데. 5분 남았습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사실 요지만 정리해갖고, 요지만 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정말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지금 행정이다. 이건 자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단체자치라고는 지방 분권이잖아요.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분리되는 권력, 지방 분권이고, 그리고 주민자치가 결합될 때 이것이 지방자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한 얘기 우리가 10분을 했는데 토론을 10분을 했는데 그 현재 결론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주인의 권리를 잠시 길러졌던 걸 지금 되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주권을 우리가 찾아와서 어떻게 행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여튼 이게 큰일 났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자치단체의 규모, 이 얘기는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의 기초지방자치가 너무 인구가 커요. 자치하기는 너무 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양시만 봐도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분동하고 도금증 입주한 데는 딱 1만에서 3만까지도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비교적 이제 그렇게 차이가 약간 주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한 동 정도 되면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자치를 해볼 만한 구조는 된다. 이 정도라면. 그래서 동자치와 동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가르는 시금성이 이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은 확산이 아닙니다. 동은 동해는 자치권이 아닙니다. 동은 사실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동사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말단 행정조직입니다. 동은 자치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동을 자치단을 만들려면 시가 동에 얼마만큼의 사무와 권한을 위임하느냐.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또 하나 이제 동에서는 시에서는 동주민자치 얼마큼의 자치권을 허용하느냐라고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 하나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만 봐도 사실은 동의 주민대표기구라는 표현을 법령에서는 한 마디도 안 씁니다. 이게 굉장히 미비한 부분인데 동의 주민대표기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라고 해요. 주민자치를 동의 주민대표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미묘한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서 그 동주민의 대표기구인데 어쨌든 동주민의 대표기구라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나 행정에서는 뭐냐 하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느냐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가 시행되면서 저는 이제 컨그레의 확장이 열렸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 세 가지 핵심적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 계획권입니다. 마을 계획권. 마을 계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당신들이 편성해서 쓰라고. 물론 이제 그냥 그저 통원을 내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절차를 갖추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또 하나는 주민총회 소집권입니다. 주민총회 소집권.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가 주도할 수 있어요. 주도하게 돼 있어요. 주민총회라는 것이 이제 전 주민의 의사를 집결하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총회가 제대로 돼야 사실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주민총회를 제대로 못하는 동은 맨날 부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튼 그래서 공개자치권을 만드는 게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어쨌든 그 부분으로 그 주민자치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에 사실은 본론인데 본론을 이렇게 짧게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고향 특례시가 3분 안에 끝내실 수 있나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얘기를 그냥 생략하고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기 고향 특례시의 뱃노래가 정말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그 특례시는 근데 그 방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쯤은 우리가 지향하는데 사실은 이게 떡을 줄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당신들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조금 뭐좀 더 줄게 이런 차원의 중앙정부의 입장은 그래서 그게 애매한데 한편 반대로 근데 그 고양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세종시나 저기 2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주 같은 경우는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광역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대신 다행히 세종 같은 데에서 시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한테 많은 영감과 함께 살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하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광역시도에 하위 자치단위는 시군이잖아요. 아니 근데 쟤는 한번 봐요. 광역시도의 하위 자치단위가 시군으로서 또 하나의 기초자치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초시군구의 하위 자치단위는 자치단위까지는 아니라고 어쨌든 읍면동이에요. 읍면동은 사실은 자치단체는 아니에요. 자치권이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단위인데 그러면 특례시 중간쯤에 있는 특례시는 적어도 중자치이군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부분은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례시의 주민자치가 뭔가 달라진다면 적어도 그 중자치 정도로 되는 정도로 이렇게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법도 개정돼야 되고 시에서 시장의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법 제도가 안 되기 전에도 사실은 어느 시군구에서 사회를 만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뒷받침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고양시가 드디어 주민자치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고요. 달라진 점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어쨌든 핵심적인 건 달라진 점은 주민 참여 및 권한이 확대됐고 주민 제한 사업이 확대됐고 행정 지원이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민 권한과 예산과 행정 지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특례시에 그 특별한 주민자치를 만들어 갈 건가라고 할 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 완전한 건 없다. 사실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권한을 차근차근 확장시켜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이거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은 그러한 주민의 활동을 잘 뒷받침해주면서 이게 아웃어됩니까? 이게 화면을 안 넘기면서 내가 듣고 있구나. 좀 마음이 급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이번에 좀 대폭 늘린 주민
원안이나 예산, 행정지원 이 정도만 해도 한번 움직여볼 틀만해볼 정도의 조건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모든 전국의 모든 시민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앞서가는 정도의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첫 해를 갖고 있고 그 첫 해 2021년에 그 주민자치가 어떻게 활동하고 그 시가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과가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특례시가 승격되고 주민자치가 전환되고 사실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이렇게 보기가 갸우뚱거리기도 할 텐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주민 입장에서 특례시가 되는 가장 실감나는 변화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아마도 뭐 주민복지, 도시계획, 행정조직, 행정사무각, 지방의회 전문 보좌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진호경 의원님한테는 전문 보좌관들이 매우 중요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확정돼 가지고 내년 1월에 발표해요. 발표되면 뚜껑이 열리고 나오겠죠. 나올 텐데 여하튼 굉장히 마지막까지 나락을 걷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고양시 특례시성적으로 달라진 여러 가지 점들보다 아마도 이 특례시의 자동적인 기능은 아니다. 주민자치 전환은 특례시가 된다고 꼭 주민자치 전환을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의지로 한 겁니다. 특례시로 들은데 그만큼의 전환을 동네 주민들한테 내려주겠다라고 결심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실감나는 게 훨씬 더 실감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제를 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올바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중차적인 부분을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 전환 규모나 고양시의 39개 동 앞으로 그 5개 동까지 포함해서 44개 동 주민자치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한 절반 정도를 이 부분 사람들한테 이 부분 앞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표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가져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